예, 오늘은 메티스 X 김진영 대표이사님을 모셨습니다. 대표님 안녕하십니까? 네, 반갑습니다. 메티스 X 김진영입니다. 회사 이름을 바꿀 거라면서요? 네, 12월 초 기준으로 바뀌게 될 거고요. 바꾸는 이름이 뭡니까? 바뀌는 이름은 엑시나입니다. 엑시나. 예, XCENA이고요. 예. 기존의 메티스 X는 이제 그리스 지혜 여신에서 따온 이름이거든요. 메티스가 지혜의 여신인데. 네. 무슨 여신이요? 지혜의 여신. 지혜의 여신. 예. 네. 사실 메모리가 조금 지혜가 부족하잖아요. CPU가 시킨 대로 이제 보통 동작을 하니까 좀 메모리한테 지혜를 주겠다 이런 포부를 가지고 지었던 이름인데 지금 이제 회사가 본격적으로 칩 개발을 하고 이제 글로벌 고객들을 상대해야 되는 입장에서 회사 이름을 좀 더 임팩트 있게 바꿨습니다. 엑시나는 X는 체인지나 트랜스폼 이런 뜻이고요. 시나는 씬입니다. 라틴어로. 그래서 메모리나 데이터를 중심으로 컴퓨터의 판을 바꾸겠다 이런 의미로 회사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렇군요. 회사 언제 설립했습니까? 회사는 22년 1월에 설립해서 이제 만 3년이 이제 다 되어가는 이런 상황입니다. 대표님이 원래 메모리 기업에 계셨었죠? 네, 저는 거의 커리어 시작을 이제 메모리 회사에 있었고요. 삼성전자 메모리 사업부에서 시작을 하고 뭐 투자 일도 잠깐 했다가 SK텔레콤 R&D 센터에 갔다가 저희 팀이 통째로 하이닉스에 인수가 돼서 하이닉스에 넘어가서 최종적으로 하이닉스에서 차세대 아키텍처를 이제 담당하는 일을 했었고요. 거기서 하드웨어 소프트웨어를 다 담당하면서 일을 했었고 거기서 운이 좋게도 또 엔지니어 중에선 최연소 임원도 하고 그러니까요. 퇴직을 하게 됐습니다. 40대 초반에 그렇게 하기 쉽지 않은데 임원 달자마자 그만두셨어요? 네, 임원을 다하는 직후에 회사를 그만두고 이제 저희 회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하이닉스 임원도 대우가 좋은데 뭐 좋죠. 사실 엔지니어 입장에서는 되게 영광스러운 자리이기도 하고 할 수 있는 일도 되게 많은데 제가 그 메모리에서 솔루션 관련된 일을 상당히 오랜 시간 했었는데 한 번 더 제가 SSD를 시작할 때 이제 그 일을 시작했었는데 CXL이나 이런 기회를 봤을 때 메모리 쪽에서 한 번 더 그런 기회가 더 크게 올 것 같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고 그래서 같이 마음이 맞는 친구들이랑 같이 이제 창업을 해서 메모리를 중심으로 이제 일단 컴퓨터 시스템의 판도를 좀 바꿔보자 이런 의미로 이제 저희 회사를 시작하게 됐습니다. 그냥 일반적으로는 CXL을 하는 회사다. 라고 알려져 있고 보도도 많이 됐습니다. 투자도 되게 많이 받으셨어요. 지금 누적 투자 얼마나 받으셨습니까? 뭐 거의 700억에 근접한 수준으로 받았습니다. 700억. 그럼 밸류를 얼마나 받은 거죠? 마지막 밸류가? 포스트 기준으로 하면 뭐 2천억대 중반 이상 정도 된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야, 최근에 이제 한국에서 반도체 칩을 만드는 회사들이 어쨌든 설립되고 나서 굉장히 좋은 가치를 평가받고 있는 것 같아요. 뭐 메티스 X뿐만 아니라 지금 회사 이름도 이제 죄송합니다. 뭐 몇몇 회사들이 있죠. 엑시나라고 이제 엑시나 포함해서 뭐 여러 가지 AI 칩 만드는 NPU 만드는 회사들 또 뭐 메모리 컨트롤러 SSD 컨트롤러 만드는 그 회사는 상장됐고 굉장히 많이 있는 것 같은데 메티스 X, 엑시나 새로 바뀐 이름 엑시나도 좋은 평가를 받았군요. 네, 그렇습니다. CXL을 하는 회사다. CXL 뭐 최근에 좀 뭐 HBM의 뒤를 이어서 이 메모리 시장을 크게 이렇게 성장시킬 수 있는 어떤 기술의 이름인 걸로 알고 있는데 가볍게 CXL 기술에 대해서 짧게 좀 설명을 해주시죠. CXL은 Compute Express Link의 이제 약자고요. CXL이라고 해서 차세대 데이터 센터를 사실 연결하는 표준입니다. 메모리 표준이라기보다는 연결을 해주는 표준이라고 보시면 되고 글로벌한 빅테크 업체들이 다 그 컨소시엄에 들어가서 함께 이제 스펙을 만들어 나가고 있는 중이고 인텔 AMD CPU까지도 이제 CXL을 지원하는 형태로 이제 출시가 될 겁니다. CXL의 가장 큰 특징이라고 하면 좀 확장성이 상당히 높아지게 되고 그 확장성을 가져서 무한한 확장성을 가진 상태로 메모리를 더 많이 붙일 수 있게 되는 게 제일 첫 번째 큰 특징이 되고요. 그리고 메모리에서 연산도 담당할 수 있게 되는 그런 기능이 또 CXL을 통해서 가능합니다. 그런 것들도 가능하고 그래서 상당히 다양한 어떤
헤테로지니어스한 환경을 잘 컨트롤할 수 있는 인터커넥션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CXL 자체는 아주 광범위하기 때문에 CXL을 하는 회사다라는 걸 가지고 이제 특색을 나타내기는 어렵고요. 저희는 그 CXL에 상당히 내재적인 가치가 많다라고 생각하고 그 풀 포텐셜을 잘 활용해 가지고 메모리를 더 똑똑하게 만드는데 CXL을 쓰고 있다. 그래서 네. 저희 제품은 주로 제가 CXL 컴퓨테이셔널 메모리라고 이제 소개를 하는데 뭐 지능형 메모리라고 하기도 하고요. 똑똑한 메모리를 CXL을 통해서 공급한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제가 그래서 오시기 전에 이제 CXL에 대해서 공부를 좀 했습니다. 물론 뭐 그 전에도 뭐 몇몇 기업들 이렇게 뭐 스위치칩 만드는 회사 인터뷰도 했고 해서 이제 조금 공부는 했는데, 프로토콜이 이제 CXL이 이제 PCI 익스프레스 그 인터페이스 기반으로 동작을 하고, 프로토콜이 크게 이제 뭐 I/O, 캐시, 메모리 세 개의 프로토콜로 이렇게 작동을 하면서 뭔가 메모리를 확장도 쉽게 하고 공유도 자유롭게 하고, 하여튼 뭐 되게 효율적으로 쓸 수 있는 세 가지의 이제 주요 프로토콜이 있는데, 지금 대표님 회사도 그 프로토콜 안에서 이렇게 움직이신다는 얘기입니까? 네, 그 프로토콜을 거의 대부분의 기능을 다 쓰는. 그래서 사실 CXL만 가지고 간단한 장치를 만들 수도 있습니다. 메모리를 단순히 확장만 하는 장치는 사실 일부의 기능만 쓰게 되는 건데, 저희는 그 기능의 상당 부분을 대부분을 써가지고 이제 똑똑한 메모리를 만들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당연히 저희도 다 나이오 단뱀 기준으로 좀 많이 하고 있고, 다케시도 일부 지원을 하고 이제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형태는 어떤 형태로 가려고 하십니까? 예를 들어서 뭐 그냥 CXL, DIM 형태로 뭐 아니면 뭐 뭔가 카드 형태로. 결국 PCI 카드 형태이거나 혹은 그 소위 SSD, 서버형 SSD처럼 생긴 그런 형태의 슬롯으로 꽂히게 되는데요. 그 두 가지 타입을 둘 다 개발할 예정입니다. 네. 근데 이제 제가 사실 회사의 속에서나 어떤 기존에 나와 있던 보도나 봤을 때 제가 들었던 궁금점은, 지금 이제 계셨던 회사들이 다 지금 이제 그거 하겠다고 지금 나와 있지만 2.0 정도 지금 내놓고 이제 앞으로 3.0 때도 우리가 대응하겠다고 지금 개발을 열심히 하고 있는데, 결국은 이 메모리 대기업들하고 경쟁을 해야 되는 산업에 지금 들어오신 겁니까? 사실 그렇게 메모리 대기업과 직접 경쟁을 하는 시장은 저는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을 하거든요. 사실 제가 메모리 대기업에 오래 있었고 거기서 실제로 비즈니스를 해봤기 때문에 그들과 함께 경쟁하는 건 되게 어려운 일이고, 그렇게 돼서 안 된다라고 생각하고요. 근데 CXL은 사실 되게 이머징한 기술이거든요. 근데 대기업이 뭔가 그런 변화를 빨리 받아들이고 새로운 기술을 누적해서 완전히 새로운 제품을 만드는 데는 또 능숙한 그런 어떤 엔티티는 사실 아닙니다. 대기업은 사실 지금 발생시키는 매출을 더 극대화하고 거기서 이익을 늘려나가는 걸 잘하는 거지, 완전히 새로운 시도를 하기는 대기업으로서는 사실 한계가 있습니다. 혁신적인 걸 뭔가 하는 거는. 그래서 제가 스타트업한 이유도 있는 거고요. 그래서 저희는 삼성이나 하이닉스 혹은 마이크론이 직접 개발하지 못하는, 그러니까 그들은 사실 메모리 단순 확장에 좀 더 집중을 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저희는 거기에 이제 인텔리전스 기능을 메모리에 얻는 거죠. 그래서 기존에 인텔 CPU에서 뭐 데이터 처리나 분석을 처리하고 있었다고 하면, 인텔 CPU 뭐 100대 1000대를 활용해가지고 그걸 처리하고 있었다면 그 코스트를 10분의 1로 줄이는 거죠. 서버 100대 살 걸 10대만 사도 저희 걸 꽂으면 처리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캐퍼빌리티를 가질 수 있게 만드는 게 저희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훨씬 더 높은 가치를 메모리에 부여하는 게 저희 목표고, 그래서 삼성이나 하이닉스나 뭐 마이크론하고는 경쟁 관계라고 보다는 저희는 협업 관계다. 그들이 없는 포트폴리오를 저희를 통해서 채울 수 있게 만든다. 그래서 사실 그 세 회사하고는 지금도 사실 액티브하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협업 그래요? 구조를 조만간에 제 협업도 진행을 하게 될 거고요. 그러면 글로벌 어떤 빅테크 업체들,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함께 이제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어떤 모양새를 만드는 게 사실 저희 목표고, 그런 방향으로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뭐 지금 회사의 앞으로 매출 구조나 사업 구조는 뭐 카드 형태든 뭐 아니면 뭐 다른 형태든 간에 요걸 통으로 파는 형태의 어떤 사업 구조로 가져가실 계획입니까? 아니면 그 안에 들어가는 어떤 특정한 로직이라든지 뭐 에이직 같은 거를 설계해서 그거를 좀 공급하실 예정이십니까? 사실 모든 걸 다 저희는 생각하고 있고요. 일단 제일 단순하게는 저희가 만든 카드나 그 제품 자체를 하이퍼스케일러들 혹은 OEM, HP델 같은 OEM 업체들이 판매하는 게 1번 방법일 거고, 두 번째는 저희가 결국 칩을 만드는 팹리스 회사이거든요. 나온 칩을 메모리 대기업들 혹은 하이퍼스케일러들한테 직접 판매해서
그들이 모듈을 빌드해서 판매를 하거나 사용할 수 있게 하는 그 두 가지 비즈니스를 동시에 생각하고 있고, 마지막으로 이 두 제품을 잘 활용하기 위해서 저희가 일부 컨설팅이나 서비스 혹은 소프트웨어 제공까지 하는 것까지도 지금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칩이라고 얘기하는 거는 컨트롤러 칩을 얘기하시는 겁니까? 네, 컨트롤러죠. 소위 SoC라고 하는. 네. 그렇군요. 근데 뭐 되게 작은 건 아니고 상당히 큰 뭐 AI 반도체 정도까지 큰 사이즈의 칩을 판매할 예정입니다. 그래요? 몇 나노 정도로? 지금 저희가 이미 칩 개발하고 있고요. 삼성 4나노 공정을 지금 쓰고 있습니다. 4나노 공정을. 그럼 칩 면적이 어느 정도나 됩니까? 현재 저희가 프로토타입 칩을 먼저 만들고 있거든요. MPW라고 하는. 그거는 대략 한 150에서 200 사이 정도. 칩 꽤 크네요. 네. 그렇군요. 실제 양산이 될 때는 좀 더 옵티마이즈된 형태로 이제 가져가게 될 텐데, 일단 지금 프로토타입 칩 같은 경우에는 그 정도 사이즈로 가져가고 있습니다. 그 컨트롤 칩이 뭐 그것도 어쨌든 삼성도 만들고 하이닉스도 만들 텐데, 대표님 회사에서 하겠다는 그 칩은 뭔가 더 특별한 기능이 들어가는 겁니까? 말씀드렸듯이 저희는 결국 메모리 안에서 연산을 하게 만드는, 컴퓨팅이 가능하게 만드는 걸 하기 때문에 저희 칩 안에는 메모리를 제어하는 로직도 중요하고 CXL 컨트롤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게 뭐 캐시 코어런스 맞추는 것도 중요하지만, 결국 연산을 엄청나게 잘할 수 있는 그런 기능이 많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연산을 메모리 근처에서 연산을 잘할 수 있게 만들려면 저는 그게 특정 계산만 잘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뭐 예를 들어 매트릭스 곱하기만 잘하는 그런 연산기가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해서 그게 제너럴한 형태의 어떤 메모리로서 잘 쓰이긴 어렵다라고 생각해서, 상당히 제너럴 연산을 파워풀하게 잘 처리할 수 있는 연산기를 탑재를 해야 되는데, 저희는 그걸 위해서 저희가 직접 만드는 커스터마이즈된 리스크5 코어가 저희 칩에 들어가 있고요. 그렇군요. 한 3,000개 정도 현재 들어가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3,000개요? 네. 코어 뭐 들어가 있죠? 리스크5 코어가 저희가 직접 만들어서 거기다 놓고 있습니다. 그 오픈소스를 갖고 와서 다시 재설계를 사실은 인스트럭션 셋만 저희가 가져와서 저희가 코어를 다 만들고, 심지어 그 아래에 깔리는 캐시 레이어가 되게 중요한데, 메모리 접근을 효율적으로 하는 캐시도 L1, L2, L3 캐시 저희가 직접 다 만들고 있고, 이렇게 하는 회사가 사실 없는데, 그렇군요. 그걸 연결하는 버스 구조 되게 중요한데, 소위 NOC 버스라고 하는 NOC 버스도 저희가 다 만들고, 인테그레이션까지 저희가 전부 다 하는, 거의 팹리스 업체 중에서는 거의 모든 걸 그라운드 제로부터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 리스크5 코어 가져와서 이제 안에 이제 넣었다고 하셨는데, 예를 들어서 암 코어랑 비교해보면 한 어느 정도 레벨이랑 비슷한 정도의? 뭐 사실 직접적으로 말씀드리기는 어려워요. 왜냐면 저희가 그렇게 수천 개의 코어를 탑재한다는 얘기는 상당한 옵티마이즈를 해야 되고, 실제로 쉐어할 수 있는 쉐어하는 형태로 빼내게 되면 코어 하나가 되게 면적이 작아야 됩니다. 그래서 애플 애플로 비교하기는 되게 어렵지만, 코텍스 R 시리즈 수준 정도까지는 하나가 가 있다. 이 정도는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네. 살짝 모자란 부분도 있겠지만. 그렇군요. 암코 그냥 가져와서 하는 게 또 편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껏도 가져올 수 있고, 아니면 리스크5도 오프트 쉘프로 가져올 수 있는 방법도 있고, 사실 여러 방법들이 있을 텐데, 결국 궁극적으로 옵티마이즈된 구조를 만들어내려면 저희는 어떤 중복, 소위 리던던시라고 얘기하는 그런 것들이 완전히 없어져야 된다고 생각하거든요. 수천 개를 탑재하려면 실제 오프더쉘프 코어를 가져와서 만들면 그렇게까지 탑재할 수 없습니다. 열 몇 개 고작해야 이렇게 넣는 게 다인데, 열 몇 개 코어 넣어가지고 인텔 CPU보다 훨씬 더 연산을 잘한다, 이게 되게 어렵거든요. 수천 개를 넣은 이유는 뭔가 병렬 연산을 위해서 그렇게 넣으신 완전히 매시블리 병렬된 연산을 그렇군요. 하는 거죠. 사실 저희가 처리하는 소위 빅데이터라고 하는 것들의 처리는 거의 전부 다 병렬적으로 처리되고 있거든요. 서버 한 10,000대에 뿌려가지고 처리한다, 이렇게 돼 있는데, 그걸 이제 저희 칩에 뿌려서 처리하게 되면 서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100대 살 거 1대만 사도 되게 만드는, 그래서 TCO를 극단적으로 낮추게 하는 그런 걸 이제 목표로 하고 있습니다. 그 블록 다이어그램 혹시 좀 공개할 수 있습니까? 일부는 공유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요? 저희가 녹화 방송할 때는 자료화면을 좀 넣어서 어떤 게 들어가는지 그런 거 보여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말하자면은 CXL과 관련된 그 프로토콜들도 안에 다 집어넣고, 연산할 수 있는 자체 개발한 그 수천 개의 리스크5 코어와 관련된 여러 가지 이제 캐시나 버스 시스템까지도 그런 것까지도 이제 다 들어가서 진짜로 CPU까지 안 가고도 여기서도 연산이 어느 정도 돼서 절로 보내거나 그게 가능하다라는 얘기죠. 그런 걸 타겟으로 하고 있습니다. 소위 데이터베이스 혹은 지금 LLM에서 많이 쓰는 렉, 벡터 데이터베이스, 그래프 이런 애들, 혹은 DNA 분석 이런 것까지도 그냥 메모리 안에서
그러니까 큰 데이터라고 하면 그냥 메모리 안에서 처리해서 굳이 CPU나 GPU로 가지 않게 만들겠다는 게 저희 포부고 그걸 목표라고. 그러면 그 칩은 아까 얘기한 애동 카드 형태 카드에 탑재가 되고 또 메모리도 옆에 쭉 달리고 뭐 예, 그런 1차로는 그렇게 생긴 거죠. 저희 칩이 카드에 들어가고 그 옆에 메모리가 탑재되는 이런 형상이 될 겁니다. 그것을 그렇게 기획을 하시게 된 배경은 무엇입니까? 뭐 어떤 요구가 있었습니까? 아니면 그런 걸 하면은 우리가 좀 뭔가 아까 말씀하신 대로 뭔가 메모리를 좀 더 똑똑하게 만들면 전체적인 어떤 그 서버 인프라라든지 AI 인프라의 어떤 성능을 극대화시킬 수 있을 거다라고 생각을 하셔서 그렇게 하신 겁니까? 그런 움직임들이 있었는데 사실 본격적으로 그런 흐름이 막 나타나고 이러진 않았었는데요. 결국 CXL이 들어오는 순간 메모리에 별도의 컨트롤러가 붙을 수밖에 없는 거고 그 컨트롤러를 충분히 잘 활용할 수 있는 방법이 뭘까라는 고민을 이제 하게 된 거고요. 근데 제가 이제 메모리 회사에 오래 다녔지만 늘 답답했던 게 메모리는 뭔가 익스트라한 추가적인 부가가치를 받는 게 되게 어려워요. 메모리는 사실 커머디티 비즈니스라고 소위 얘기하는 수요와 공급 혹은 거시경제의 흐름에 의해서 사이클이 생기는 어떤 시클릭한 비즈니스잖아요. 요즘은 사이클이 많이 없어졌죠. 왜냐하면 그것도 다 빅데이터라서 데이터가 커지기 때문에 그런 건데 어쨌든 메모리를 더 비싸게 팔 방법은 별로 없었는데 요즘 소위 HBM이 이제 커스텀 HBM이 나오면서 점점 이제 그런 방향으로 발전해 나가는 거고요. 저희도 그것처럼 메모리는 왜 항상 100불짜리는 100불에 팔아야 되는가 이런 생각은 우리도 100불짜리로 만들었지만 1000불에 팔 수도 있지 않나. 메모리의 부가가치를 더 얹을 수 있지 않나 하는 측면에서 그 컨트롤러에 뭘 넣을까. 훨씬 더 가치 있는 걸 메모리 안에서 하게 해보자. 이제 그런 타겟으로 만든. 그렇군요. 그 솔루션이 기존에 이제 CXL을 필요로 하는 어떠한 그 백단의 인프라에 들어갔을 때 그냥 CXL 메모리가 들어간 것과 대표님 회사의 그 컨트롤러가 들어가서 이렇게 작동하는 그 솔루션이 들어간 것에 어떤 부분에서 좀 차별점이 생길 수 있습니까? 네, 뭐 그냥 일반적으로 CXL이 가질 수 있는 장점은 똑같이 가질 수 있을 거고요. CXL 가질 수 있는 장점이라는 거는 결국에는 아까도 말씀하셨지만 메모리를 더 많이 꽂을 수 있고 쉐어링 할 수 있게 해서 훨씬 더 데이터 센터 투자 효율을 훨씬 더 높일 수 있죠. 대략 한 20-30% 더 높일 수 있겠죠. CXL 메모리를 쓰게 되면. 근데 저희 걸 쓰게 되면 결국 메모리 안에서 연산을 한다라고 말씀드렸었는데 제가 어떤 새로운 걸 한다고 했을 때 20-30%가 좋아지면 뭔가 이걸 판을 뒤집기 되게 어렵거든요. 근데 저희가 하는 거는 아까도 말씀드린 딱 이겁니다. 서버 100대 살 걸 10대만 사놔도 되게 만들겠다. 그렇군요. 그냥 TCO, 투자 코스트, 면적, 뭐 파워, 쿨링 이런 걸 다 10분의 1 수준으로 만들어 버리자. 그만큼 좋게 만들어야지 GPU가 산업을 디스럽션 했던 그런 류의 반향을 일으킬 수 있을 거다. 그렇게 생각하고 엔비디아 GPU가 지금 보면 H100 같은 게 거의 5-6천만 원에 팔리고 있잖아요. 영업 마진이 90몇 프로 정도 되겠죠, 당연히. 그거 왜 메모리에서 못하나. 메모리도 그런 비즈니스, 못해도 그럼 뭐 엔비디아가 10배 받아먹고 팔 수 있으면 우리는 뭐 못하면 2-3배 이상은 받을 수 있지 않나. 그런 모토로 이제 움직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AI 포함한 데이터 센터의 총 소유 비용을 크게 줄이는 솔루션을 하겠다라고도 또 얘기할 수 있는 것이군요. 지금 기술 개발 로드맵으로 보면 지금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올해 뭐 RTL 개발 완료돼 있다라고 돼 있는데 2.0 기반으로 완료는 했고요. 이제 2.0 기반은 완료했고 이미 칩 개발이 올 초부터 착수했습니다. 올해 저희가 그 5월에 받은 시리즈 A 펀드를 활용해 가지고 이미 칩 개발에 착수되어 있는 상황이고 삼성 4나노 공정으로요. 이제 뭐 12월 말에 삼성 4나노 테이프아웃이 되는데 테이프아웃 된다는 얘기는 삼성 팹에 생산하러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러면 내년 상반기 중에 저희가 칩을 손에 쥘 수 있게 됩니다. 전 세계에서 아마 최초 수준에 가까운 CXL 3.0을 지원하는 메모리 솔루션인데 거기 컴퓨팅까지 되는 내년 초에요? 네, 내년 초에 프로토타입 칩을 가지고 2.0 기반이 아니고 3.0입니다. 지금 3.0 기반입니까? 네, 칩을 만들고 있는 3.0입니다. 지금 올 초부터 만들었던 게 3.0 기반으로. 네, 3.0으로 만든. 그렇군요. 그 표준에 이런 거 다 만들어져 있나 보죠 지금? 표준은 이미 몇 년 전에 나와 있었고요. 그렇군요. 이제 지원하는 에코 시스템이 내후년쯤에 CPU가 CPU가 26년쯤에 준비가 될 거고 인텔 인텔 AMD나 이런 쪽에서 스위치는 뭐 내년 중반에 준비될 거고 이렇게 되기 때문에 저희가 프로토타입을 내년 상반기에 손에 쥐게 되면 그걸로 일단 일부 테스트를 하고 최종 양산칩 26년 타겟으로 만들 수 있게 되는 이런 로드맵으로 가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내년 초에 첫 번째 ASIC 칩이 이제 나온다. 출시된다. 몇 개나 뽑아요 그러면? 일단 프로토타입 칩이니까 뭐 엄청 많지는 않을 텐데 수백 개 수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그걸로 이제 마케팅하고 이제 프로모션하고. 네, 프로모션하고 고객 인게이지도 일단 시작하고. 일단 뭐. 필요하다면 리비전도 좀 해야 될 수도 있습니까? 뭐 사실 저희가 뭐 최종 양산칩 100점짜리라고 하면 저희 MPW 프로토타입 칩은 저는 한 8, 90점 정도면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네. 그게 뭐 내년에 나올 게 잘 맞지 않는다. 내년에 나올 게 MPW로 나올 네, MPW로 나올 칩이고. 네. 그렇군요. 대규모 양산은 그러면은 26년 2026년을 네. 보고 계시군요. 네, 26년. 그 사이에 내년에 나오는 그 MPW로 생산돼서 나온 그 칩 갖고 뭐 이렇게 좀 만드셔가지고 이제 고객사한테 가서 네, 고객 인게이지하고 뭐 데이터베이스한 소프트웨어 업체라든지 하이퍼스케일러나 혹은 메모리 벤더 그리고 지금 뭐 얘기하고 HPC 뭐 슈퍼컴퓨팅 하는 이런 쪽들 그리고 학교들 이런 쪽으로도 좀 널리 뿌려가지고 되게 뭐 주목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솔루션을 좀 만들어 보려고 하고 있습니다. 샘플은 그럼 메모리를 어쨌든 붙여서 이렇게 뭘 좀 만들어야 돼요. 그렇게 해서 만들어서. 메모리는 어디서 받아요? 그러면? 뭐 메모리 제조사들한테 받을 예정입니다. 잘 줍니까? 뭐 사실 저희가 이미 타이트한 협업 관계를 지금 구축하고 하는 걸 준비 중이어가지고요. 그 회사와 같이 일을 하게 되면 뭐 크게 무리는 없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군요. 네. 어쨌든 회사의 핵심 기술은 그 연산 기능이 들어간 그 컨트롤러 칩이라고 봐야 되겠네요. 네, 컨트롤러라고 얘기하는 게 맞습니까? 컨트롤러라고 하면 소위 조금 작은 느낌이 들긴 하는데요. 네. 일반적인 컨트롤러보다는 훨씬 더 파워풀한 기능을 지고 있어서 4나노의 그 정도 면적이면 꽤 큰 칩이니까요. 저희는 그냥 SOC라고 부르긴 하는데 SOC, CXL, XOC 뭐 이렇게. 그렇게 부르긴 하는데 컨트롤러의 느낌보다는 훨씬 좀 파워풀한 녀석이라고 보셔도 될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내년도에 첫 번째 칩이 나오고 그걸로 고객사들하고 이제 협업하고 내후년에 이제 본격적인 매출 스트림을 준비하고 26년 말 27년쯤에 이제 본격적인 매출이 이제 확보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대기업들은 그런 생각 안 할까요? 대기업들요? 네. 대기업들도 준비는 하고 얘기도 많이 하고 있는데 그렇게 SOC 형태로 달아서 솔루션 베이스로 뭔가 이렇게 뭐 예를 들어서 대표님 회사가 잘 되면 쫓아올 수 있다고 생각하는데. 생각보다 사실 여기 기술 축적이나 이런 게 많이 필요한 부분이거든요. 네. 사실 그리고 그 격차랑 쉽게 무시할 수는 없어서 한 번에 따라오기는 사실 상당히 어렵습니다. 사실 누구나 할 수 있으면 그쵸. 먼저 가는 걸 따라잡는 게 쉬워야 되는데 사실 누구도 지금 엔비디아 GPU의 상태를 따라잡지 못하고 있는 게 사실이거든요. 그것은 또 생태계와도 또 관련이 있는 것들이니까요. 저희도 그래서 먼저 가서 이 코드 만들고 이렇게 하는 거고요. 그리고 저희는 사실 그 메모리 제조사나 이런 쪽과 경쟁을 하고 싶지 않은 게 같이 커 나가야 될 상대라고 생각하거든요. 같이 키워 나가야 될 어떤 파이고 상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메모리 제조사가 그런 걸 원하게 됐을 때는 뭔가 저희랑 협업을 하는 게 더 매력적이다는 형태의 어떤 사업 구조, 비즈니스 구조를 만들어 나가는 이런 방법이 저는 더 타당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플래시 메모리 서밋 이런 데서도 이제 나가셔가지고 굉장히 성공적으로 뭐랄까 제가 볼 때는 뭐 상도 받으시고 했던 것 같은데. 네, 모스트 이노베이티브 스타트업 상을 받았어요. 네, 그거 엄청난 효과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뭐 사실 이번 FMS 저희도 작년에도 나갔지만 작년에는 좀 칩까지 거리가 좀 멀었으니까 그런데 이번에 나갔을 때는 이제 우리 칩 나오면 써보고 싶다는 글로벌 회사들이 되게 많이 생겼고요. 이번에는 FPGA 위에 올려서 나갔은 겁니까? 일단 C어는 FPGA로 해서 네. 지금 뭐 소위 벡터 DB라고 하는 걸 저희가 돌려 CXL로 돌리고 이런 것까지 쇼케이싱을 했었고요. 네. 그리고 뭐 뒤에 SSD까지 붙여가지고 훨씬 더 큰 용량을 보여주는 것까지 저희 보여드렸었는데 이제 저희 잠재적인 고객사들 대표적으로 뭐 큰 미국의 빅테크 하이퍼스케일러들이라든지 혹은 인텔 AMD 같은 회사들이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는 어떤 제안들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군요. 네. 와, 그런 게 도움 많이 되는군요. 그런 네, 사실 스타트업으로서 기댈 수 있는 특히 한국에 있는 지정학적으로 사실 미국과 거리가 먼데 제일 기댈 수 있는 좋은 어떤 방법인 것 같습니다. 그런 좋은 쇼들이. 내년에 칩 나오면 이제 고객들을 계속 만나러 다니시고 해야 되고 또 뭐 메모리 회사한테도 팔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메모리 회사한테 저희가 팔고 메모리 회사가 다 뭐 붙여서 최종 고객한테 파는 이런 형태가 될 수도 있고 그렇게 할 수도 있고 우리가 붙여서 우리가 팔 수도 있고 고객이 그냥 그러니까 고객한테 그냥 칩만 팔면 그 하이퍼스케일러들이 그냥 딜도 할 수도 있고요. 할 수도 있고 아니면 뭐
그들이 우리 회사를 사갈 수도 있고요. 그렇군요. 네. 매출은 그러면 2026년 한 하반기 정도에나 돼야지 이제 좀 본격적으로 시작될 것 같고 그 전에는 좀 작은 매출들일 것 같습니다. 어느 정도의 매출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일단 2026년쯤에 뭐 100억대 가까운 매출 한번 찍고 27년쯤에는 뭐 1000억대 가까운 매출을 찍고 실제로 저희 뭐 매스비한 매출은 이렇게 익스포넨셜리 올라갈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면 2030년 정도 타겟을 봤을 때는 조 단위 매출 이상은 해야 되겠다는 생각으로 목표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군요. 네. CXL 시장이 굉장히 기대가 크죠. 네, 뭐 사실 저희는 당연히 CXL 업체니까 당연히 기대를 많이 하고 있는 쪽이고 뭐 아직 이제 막 시작하는 프로토콜이기 때문에 뭐 이 프로토콜이 얼마나 잘 될 것이냐 하는 얘기는 여러 의견들이 사실 많이 있긴 합니다. 근데 최근에 미국에서 했던 OCP라는 이제 제일 큰 인프라 관련 행사들이 있는데 데이터센터 인프라 관련 행사 OCP에서도 보면 상당히 하이퍼스케일러들도 지금 이미 관심이 많고 특히나 메타 같은 곳은 상당 규모 서버를 CXL로 준비해 보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 봐서는 메모리가 부족한 게 이제 확실한 상황이고 AI 시대에 그거를 CXL이나 이런 툴을 통해서 뭔가 보완해 나가려고 하는 움직임이 좀 뚜렷이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CXL은 아직 상당 기간 주목해야 봐야 될 기술이다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지금 회사의 직원분들 몇 분 정도나 계십니까? 지금 한 60명 수준 정도 되어 있고요. 거의 대부분 엔지니어들이고 그렇군요. 하드웨어가 절반, 소프트웨어가 절반입니다. 특이하게 반도체에서 하면 하드웨어가 더 많아야 되는데 소프트웨어 인력이 되게 많습니다. 앞으로도 계속 그런 식으로 뽑을 생각이고요. 내년에 칩 나오고 하면은 이제 마케팅 하실 분들도 많이 좀 있어야 될 것 같아요. 일부 지금 준비는 되어 있고요. 그리고 미국 브랜치도 이미 설립이 되어 있고 미국 어디에 있습니까? 일단 산호세 근처에 일단 오피스는 잡았고 일단 미국 현지에서 일할 분들을 지금 모시고 있습니다. 좀 그쪽에 경력이 많은 마케팅과 혹은 그 세일 쪽에 경력이 많으신 분들을 위주로 지금 저희가 모시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대표님 지금 회사가 그 공동 대표 체제입니까?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지금은 공동 대표 체제입니다. 저희 CTO랑 공동 대표 체제인데 김동훈 CTO. 아마 내년 초에 아마 제 단독 대표로 바뀌게 될 것 같습니다. 김주현이라는 분은 뭐? 저희 CPO입니다. CPO. 프로덕트 오피서. 그렇군요. 강충현이라는 분은? 저희 첫 번째 엔젤 투자자였습니다. 그분 투자자이시고요. 연재환이라는 분도 투자자? 아닙니다. 그 뒤는 다 저희 같이 시작했던 코파운더 멤버들입니다. 김서희, 이광순, 신기범 이런 분들 다? 저희랑 같이 일하는 지금 핵심 인력들. 그렇군요. 대표님, 공동 대표님들 두 분과 아까 김주현이라는 분까지 해서 한 20%대 좀 이렇게 뭐랄까요? 지분을 세 명이 거의 공동 창업이고 뭐 제가 제일 앞에 있는 이런 정도로. 그 투자를 굉장히 많이 받으셨죠. 지금 누적으로 700억 받으셨다고 그래요. 700억 정도. 700억 받으셨는데 투자하시는 분들이 이렇게 이제 보통은 이제 한 명한테 안 몰려 있고 좀 지분이 좀 쪼개져 있으면 약간 우려를 표명하시는 경우들도 있는데 그게 저도 사실 처음에 시작할 때는 그런 생각을 했었는데 제가 사실 저희 투자자들 보면 되게 좋으신 분들이 많이 들어와 있거든요. 시즌 때부터 거의 국내 탑급 VC들이 다 들어와 계신데 뭐 지금 시리즈는 말할 것도 없고요. 사실 한 번도 그런 우려는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런 형태의 창업도 저는 충분히 좋은 것 같다고 생각하고요. 그리고 실제로 저는 투자자분들 혹은 잠재적인 투자자분들한테 감히 말씀드릴 수 있는 게 회사의 리스크를 훨씬 더 낮출 수 있는 방법이라고 생각합니다. 대표 하나한테 다 몰려있는 리스크들. 그리고 뭐 대표랑 틀어지면 누구나 나갈 수 있게 되는데 적어도 저랑 같이 하는 몇 명은 같이 나갈 수 없잖아요. 한 명 열심히 하는 것보다 3명 열심히 하는 게 훨씬 더 잘하겠죠. 그렇죠.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 투자자들도. 이를 이렇게 해야 되겠다라고 팀을 결성할 때는 물론 이제 이 사업이 괜찮을 것 같다라고 이제 비전이 있다라고 해서 하셨겠지만 하자라고 결정하게 된 뭐 시간이 많이 걸렸습니까? 어떻습니까? 사실 되게 좋은 팀하고 같이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나이스에 있을 때 뭐 같이 일하던 친구들이 뭐 상당히 있긴 한데 근데 우리가
CXL이 나와서 새로운 걸 해볼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은 어렴풋이 하고 있었던 단계가 있었고요. 네. 근데 사실 고민을 처음 시작한 거는 20년쯤에 한번 시작했었는데 막 고민하고 있으니까 코로나가 오더라고요. 네. 아 지금 나가면 되게 밖에 춥겠구나 이런 네. 생각을 하고 이제 네. 잠깐 멈춰 있었는데 22년쯤에 우연찮게 이제 이미 사업을 하신 선배님들하고 잠깐 얘기를 했는데 꽤 괜찮다. 네가 하고 싶은 게 있으면 해보는 건 추천한다 이런 얘기들 많이 들어서 그때 용기를 가지고 사실 시작하게 됐고요. 2020 내년에 이제 칩 나오고 뭐 여러 가지 고객사 만나서 이제 좀 마케팅 프로모션도 하셔야 되고 네. 뭐 또 그 다음 연도에 실제로 양산도 하셔야 되고 하는데 지금 자금도 좀 이제 몇 번의 정도 이제 조달을 또 하셔야 될 것 같은데 네. 그건 어떻게 계획하고 계십니까? 뭐 잘 아시겠지만 팹리스가 워낙 돈이 많이 들어간 분야에서 칩 하나 만드는데 뭐 거의 뭐 수백억이 든다고 봐야지 뭐 정상이고. 리비전 한번 하는데도 뭐 한 100억씩 깨져더라고요. 네, 예. 그렇게 되죠. 뭐 예. 사실 싱글런 한다고 치면 훨씬 더 비쌀 수도 있습니다. 네. 뭐 특정 회사, 특정 공장 같은 경우에는 네. IP도 워낙 비싸고 예. 그리고 인건비도 여기 되게 잘 아시겠지만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관련 인력이 현재 제일 엄청 뭐 비싸잖아요. 인건비 비싸죠. 예. 그러니까 돈이 많이 들 수밖에 없는 비즈니스여서 사실 이걸로 충분하냐 하면 사실 충분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근데 저희가 뭐 생각보다 이제 사업적인 경험들이 많이 있는 사람들이 모여서 좀 더 프랙티컬하게 좀 접근하고 있어서 네. 런에 어느 정도 확보되어 있는 상황이긴 하고 이번 투자만 가지고도 네. 그래서 꼭 필요한 투자라면 상장이나 뭐 그거 전에 한 번 정도 더 받을 수 있겠다. 시리즈 그래요? B 정도를 받겠다는 생각은 하는데 네. 그거보다는 내년쯤에는 네. 미국 저희가 진출을 결국 해야 되니까 미국 진출을 도와줄 수 있는 결국 해외 투자자들의 브릿지 라운드 정도의 투자를 한 번 더 실행을 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본격적으로 미국 VC나 CVC 투자를 네. 몇백억 정도는 받아보려고 좀 준비해볼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뭐 좀 영역은 다른데 파두하고 좀 비슷한 어떤 그러니까 뭐 그 회사는 뭐 최근에 뭐 논란이 좀 있긴 했지만 어떤 사업 구조로 보면 물론 또 아이템도 다릅니다. 네네. 근데 좀 비슷한 그림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결국 좀. 메모리를 이네이블링을 잘 한다는 측면에서는 사도랑 저희랑 뭐 모양새는 비슷하죠. 사도는 플래시 메모리를 잘 쓰는 거고 저희는 D램을 잘 쓰는 어떤 솔루션을 만든다는 측면에서 네. 카테고리의 특성은 비슷한데 완전히 다른 장르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네. 사도는 조금 더 SSD 커머디티에 가까운 쪽 엔터프라이즈. 네. 그리고 저희는 좀 더 차별화되는 어떤 기능을 가진 제품을 만든다 이런 측면의 차이가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파두 분들하고도 되게 친하기도 하고요. 같이 뭐 일을 했던 분들인데 파두 네. 대표님들하고도. 네. 그쪽에 집중을 하고 저희는 조금 다른 쪽에 집중을 하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사업 모델도 그래서 비슷하게 될 거고 고객도 시장 고객도 비슷하고 그럴 것 네. 같은데요. 보니까. 시장도 사실은 비슷한데 티어나 어떤 상품군이 좀 다른 이런 정도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실 파두가 지금 뭐 일부 그런 거는 있었지만 국내 스타트업에서 상당히 잘하는 거라고 보거든요. 지금 대형 뭐 맞아요. 하이퍼스케일러들 뚫어서 들어간 반도체 회사라는 걸 찾기 되게 어렵잖아요. 전 세계적으로 찾기 어렵거든요. 제가 볼 때 한국에서 그 정도 성과 내는 게 처음 아닌가 싶어요 지금. 최초고 사실 그러니까요. 되게 잘 하고 있고 뭐 시장 확대도 열심히 지금 노력하고 있으니까 네. 저희도 이제 그런 모양새를 따라서 점점 이제 더 큰 시장을 바라봐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엑시나로 사명을 변경한 매틱스 X, 구 매틱스 X인데 이제 회사 이름은 엑시나로 이제 바꾸셨다. 다음 달에 바꿉니다. 네, 다음 달 초에 바뀝니다. 네. 대표님 뭐 내년에 그 칩 뽑으시는 거 잘 뽑으시고 또 성과 잘 내시고 내년에 또 좋은 성과 있으면 한번 좀 나와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뭐 이렇게 불러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네, 엑시나로 사명도 바꾸고 연말에 좋은 일들도 지금 많이 있는데 내년에는 좀 더 이제 저희 실제적인 목표에 다가갈 수 있는 칩이 나오고 하니까 저 항상 늘 이런 말씀 드리거든요. 지금 엔비디아가 큰 돈을 벌고 있잖아요. 근데 저희는 엔비디아랑 경쟁을 할 필요가 없는 회사입니다. 뭐 AI 반도체를 하는 건 아니니까 엔비디아랑 같이 AI 데이터 센터를 잘 만들 수 있는 인프라의 어떤 핵심 초석이 되는 그런 부품을 만들고 싶고 그래서 엔비디아와 경쟁하지 않는 제2의 엔비디아 같은 그런 모습을 가진 메모리를 중심으로 컴퓨터 시스템을 만들 수 있는 그런 회사가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대표님. 네, 고맙습니다.